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비서관이 벌써 본국으로 갔을까? 출발한 지 24시간이 조금 넘었다. LA에서 DC까지 거리는 2700마일 정도 되고 차로 거의 40시간이 걸릴 텐데 아무리 못해도 이틀은 더 걸릴 것이다. 그런데 벌써 본국으로? 이 상황을 알면서도 서진은 커피를 마시는 그 여성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여성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서진에게 소식을 전한다며 가지고 온 큰 백을 열어 손을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진의 손에는 권총이 들렸고 그녀에게 총구를 겨냥했다. 손짓으로 두 손을 올리라고 했고 그녀는 손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녀의 손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그녀의 백에서 권총을 꺼냈다. 어디서 왔나요? 북쪽? 남쪽? 아니지. 난 뭐 정보기관 소속이 아니니. 그렇다면 당신은 김차관 쪽인가요? 아니면 알겠다. DC에서 보냈나요? 그랬겠지. 성과장 쪽이 있군. 아마 영사과인가? 그렇죠? 하면서 무섭게 그녀를 째려보았다. 그녀도 냉소 어린 눈빛으로 서진을 째려보았다. 서진은 거침없이 그녀의 머리에다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녀는 눈을 찔끔 감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빈 권총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한편으로는 목숨을 구제할 수 있어서 안심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와 분한 감정이 차올라 서진을 째려보았다. 재갈이 물려있어 말을 못하나요? 내가 직접 조사는 안 할게요.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서진의 집으로 비서관이 들어왔다. 그랬다. 비서관은 2시간 거리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다시 돌아와 쉬고 아침에 오겠다는 연락을 했었다. 그녀의 눈은 커졌다. 많이 놀란 모양이었다. 비서관은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진의 추측이 맞았다. 평소 김 차관과 성 과장은 친구 관계로 미국에서 그의 행보를 도와주고 있었다. 비서관은 서진에게 여성이 성 과장의 충복이라고 말을 전했다. 그 둘은 모든 비리에 같은 선상에 있지만 성 과장은 겉표면으로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남자로 보냈다면 서진이 의심할 거라 여자로 선택해서 보낸 것 같았다. 서진은 쓴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보로 하나 보네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비서관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2-3시간이 지났을까. 비서관의 사람들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녀를 그대로 인수해 DC로 이동한다고 했다. 서진은 씁쓸한 얼굴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워싱턴으로 가야 한다. 가서 대사를 만나고 모든 걸 직접 보고해야 할 것 같았다. 비서관은 서진을 도우며 같이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처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벌써 3달이 지났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간 속에 서진이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출발, 미국에 도착, 지금 현 상황까지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 좌석에 올라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비행시간 5시간째. 드디어 착륙방송이 시작되었고 잠시 졸고 있던 비서관도 일어나 긴장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진도 어느새 어둠이 짙어진 워싱턴에
조그만 불빛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비행기란 것이 착륙할 때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다. 잠시 후 무사히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본국에서 올 때보단 짧았지만 이코노미석에서 5시간을 버티다 보니 서진은 지쳐 있었다. 비서관은 마중 나와 있는 승용차에 서진을 태우고 공항에서 가까운 크리스탈 게이트웨이 메리어트 호텔로 가서 예약해둔 룸으로 향했다. LA에서 워싱턴까지 비서관과 서진은 말이 없었다. 서진과 비서관은 가벼운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나서 로비로 향했다. 피곤한 몸을 술 한잔으로 달래볼 생각이었다. 호텔 근처 비서관의 단골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한 걸음으로 바로 향하는 비서관을 쫓아 서진도 생애 처음으로 술집, 아니 바를 들어가 보았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진은 비서관에게 말을 걸었다. 원래 말씀이 이렇게 없으세요? 그러자 비서관은 또 말없이 쓴 보드카 한 잔을 들이키며 고개를 돌려 서진을 한번 바라보고는 종업원에게 술 한 잔을 더 달라고 했다. 서진은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고속으로 승진한 기분이었다. 서진의 연수원 동기들은 아직 박박 기고 있을 텐데 서진의 미국행 소식을 듣고 동기들이 제일 부러워했었다. 부러워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서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그러자 비서관이 뭐가 그리 웃음나요? 짧은 한마디를 하자 서진은 놀라 비서관을 쳐다보면서 말을 할까 하다. 서진도 비서관을 따라서 종업원에게 보드카 한 잔을 더 시키고 들이켰다. 그런 서진을 바라보던 비서관도 피식 웃으며 마지막 잔을 들이키고 룸으로 향했다. 방 안에 전화벨 소리가 가득했다. 놀란 서진은 일어나 수화기를 찾으려고 하자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의 여성 목소리가 서진의 귓가에까지 들려왔다. 어제 잡은 선고자 신복이 중간에 대사관 사람들을 해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표정이 굳은 비서관과 서진은 서둘러 체크아웃을 하고 대사관으로 향했다. 처음 길이었던 서진은 비서관이 안내한 곳으로 향했고 또렷이 써있는 대사관 안으로 긴장한 채 들어갔다. 대사관과 영사부는 거리가 좀 있었다. 급하게 집무실로 향하자 의자 너머로 대사가 앉아 있었다. 서진의 생각으로는 대사는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대사가 밝은 모습으로 서진을 맞아주었다. 그게 더 불안했다. 넓은 책장에 가득 채운 책들로 봐서는 평소 책을 가까이 하는 분 같았다. 향긋한 모닝커피를 즐기시는 것을 보니 매우 낙천적일 것이다. 한참을 주위를 살펴보는데 대사가 서진에게 말을 건넸다. 이 검사님, 우리 검사님이 이 회장님 아들이라지? 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자라났습니다. 제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사는 아차 하는 얼굴로 웃으며 아, 그랬었나 하며 얼버무렸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난 지검장 일과 무언가 겹쳐진 것 같아 매우 석연치 않았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